아침에 식사 잘 하고 계시나 모르겠네요. 이제 식사를 하다 보면 아이랑 대화를 하다 아이를 혼낼 때가 있죠. 근데 이제 학부모님들 입장에서 보면 내 애는 나만 혼낼 수 있어 라는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 꽤 많으세요. 다른 사람이 아이를 혼내면 그러니까 속이 쓰린 거지. 얼마나 후벼파겠어. 다른 사람한테 욕을 먹고 들어왔는데. 근데 이거를 꾹 참고 계시는 분들이 있고 또 그렇게 남한테 혼나고 들어오면 더 혼내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제 어떤 분들은 그러니까 사랑으로 감싸서 안을 수 있는 방법이 뭔지는 모르겠는데 무슨 계란말이도 아니고 김말이도 아니고 뭘 자꾸 감싸는지 모르겠어요. 상추쌈도 아닌데 혼날 행동은 혼나야 돼요. 아이들 중에 이제 어떤 아이들이 존재할 수 있냐면 거짓말을 천연덕스럽게 하는 아이들이 존재를 해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아닌데요? 저 맞는데요? 그리고 답지 베꼈어. 근데 답지 안 베꼈다 빡빡 우겨요. 이거는 어렸을 때 진짜 잡아야 돼요. 진짜 마치 우리가 회 먹을 때처럼 초장에 잡아야 돼요. 학부모님들 중에 이걸 모르시는 분들이 애가 그렇게까지 혼날 거냐, 그렇게까지 안 혼내면 본인이 피해를 본다고. 학부모님들 중에서도 빠가사리 분들이 꽤 많으셔가지고 말을 했는데 못 알아먹어. 나보고 애들 막 무한 준다, 수업 시간에 이렇게 공개적으로 혼내는 거 안 하셨으면 좋겠다. 예전에 어떤 어머니 같은 경우는 제 수업을 빼셨어. 그러니까 뺀 거 이유도 제가 알아요. 저한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애가 어떤 선택을 했는데 그거는 바보 같은 행동이다. 그런 거 하지 말아라. 이미 한 행동이니까 말하지 말아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 입으로 제가 말하는 건데 애가 또다시 후회를 할 거다. 그러니까 똑같은 행동 안 하게끔 나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다. 학부모님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애들은 상처를 받고 쉽게 빠르게 복원이 돼요. 이게 빠르게 복원이 안 되는 애들은 정서적으로 문제가 있는 아이인 거야. 어렸을 때부터. 얘네들은 치료가 좀 필요한 경우가 많아요. 집에서 학부모님들 중에 중고등학생 키우시는 어머님들 알아. 뭐라 그래도 그때뿐이야 애들이. 그 정도 수준이에요. 근데 그거를 또 보호하고 감싸고 그런 말을 안 듣게끔 하려다 보니까 애들이 누구한테 지적받는 것도 안 해. 혼나는 것도 안 해. 엄마 말도 안 들어. 그러니까 뭐야. 반려견이지 집에서. 목줄 풀어놓고 사람 막 무는 반려견이 되는 거야. 근데 바깥으로는 안 나가. 왜? 집에서만 키운 강아지 바깥에 내놓으면요. 발 한 발 내딛을 때도 막 곧 죽어. 막 깨깽거리면서 난리가 나. 똑같은 행동을 합니다. 이게 교육을 시키지 않은 인간은요. 결국엔 동물하고 별 차이가 없어요. 근데 그런 게 교육이에요. 국영수 아무리 잘해도 소용없어요. 어차피 고등부로 가면서 그 시험의 압박감 그리고 자기가 노력했는데 제대로 안 나오는 거 그러니까 엄마들이 막 예상을 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예상해봤자 소용이 없는 거거든요. 시험이라는 건 고등부로 갈수록 수능으로 갈수록 어떠한 상황에서도 자기가 낼 수 있는 최대 퍼포먼스를 끌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 응용, 암기 다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된 애들 그리고 멘탈 관리까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미 뭐 힘든 거 안 해. 엄마 말 안 들어. 그리고 엄마들이 멘탈을 관리해 준다는 게 상처 안 받게 관리를 하고 앉아 있으니까 지금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애들이 거짓말을 할 때 초장에 잡으셔야 되는 게 나이 들면 못 잡아요. 이거는 제가 요즘에 점점 결론으로 가는 게 나이 들면 진짜 못 잡아요. 그냥 포기하셔야 돼 결국에. 그러니까 본인이 안고 순장하셔야 돼 얘는. 왕릉 들어가셔야 돼. 하나 이렇게 부동산 하나 사서 이렇게 만드세요. 왕릉 하나 만드세요. 거기 안에다 이렇게 생활공간 벙커같이 만들어가지고 그 안에서 같이 생활하다가 가시면 될 것 같아. 내가 봤을 때는. 근데 제가 이제 댓글에서 저번에도 이제 좀 세게 얘기하잖아요. 유튜브나 인스타에서. 근데 그걸 듣기가 거북하신 거야.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걸 듣기가 거북하시면 댓글 달지 말고 나가시면 돼요. 그걸 듣고 싶으신 분들만 저는 구독, 그 다음에 좋아요 눌러주셨으면 좋겠어. 괜히 선택할 수 있는 거를 지나가다 보인다고 그렇게 지렁이 발광을 해봤자 여기서 제가 댓글 걸어가지고 그냥 뭐라 그러는 수밖에 없어요. 논리적으로 욕해달라고 거기다 거는 게 아니라 본인이 그렇게 당당하니까 다른 사람들의 댓글 한번 받아보라고 걸어놓는 거야. 욕해달라는 게 아니라. 그리고 애들이 공개적으로 혼나면 안 돼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공개적으로 혼나야지 빠르게 고쳐져요. 애들이 쪽팔린 거 싫어하거든. 둘 중에 하나야. 회피하든가 고치든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진짜. 예, 그래서 어렸을 때 미리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런 식으로 하는 건데 저번에는 어떤 분이 막 그 아동학대로 고소당했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요 솔직히 고소 들어가면 전 3심까지 갈 거예요. 우리나라 3심제인 거 아시죠?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어머니들 3심까지 갔는데 만약 패소하잖아요. 그럼 3심까지의 모든 비용 다 부담해야 돼요. 근데 2019년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10살짜리 아이예요. 2019년도 지금은 이제 고등학생 고학년이 됐겠지. 10살짜리 아이가 수행평가에서 답을 몇 개 안 쓴 거예요. 근데 자기가 실수로 못 썼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선생님이 아니다 이거는 그냥 감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나 봐. 그랬더니 애가 빡빡 우겨가면서 자기는 억울하다 자기가 실수로 못 쓴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선생님한테 이제 선생님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나 봐요.
그랬더니 선생님한테 대든 거야. 선생님도 되게 강성인 거야. 애한테 거짓말하는 사기꾼 이렇게 공개적으로 얘기를 하고 함부로 이런 식으로 하지 마라. 그리고 이제 게시글 하나 쓴 거예요. 그 아이에 대한 내용을 알림에다가 천연덕스럽게 거짓말을 하는 아이들이 있다. 그러니까 집에서 좀 교육을 잘 시켜달라. 그래서 알림장을 집에다 다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지는 얘기를 안 했겠지. 근데 그렇게 해야 고쳐지거든, 보통. 제가 경험했을 때는 공개적으로 망신을 당해야 고쳐짐을 당해요. 이런 애들은. 진짜로.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망신을 당할 상황이 돼야 자기가 제어를 하고 그 다음에 사실대로 얘기하고 이런 식으로 해요. 집에서 엄마랑 애가 1대1로 맞붙잖아요. 그러면 애가 눈 동그랗게 뜨고 안 뺏겼는데? 나 안 뺏겼어. 그거는 그냥 모르고 한 거야. 식은 너 연습장에 썼어. 버렸어. 버린 거 내가 다 찾아오라 그래. 나는. 아니면 풀어보라 그래. 그 앞에서. 끝까지 해주셔야 돼. 그렇지 않으면 어렸을 때 못 고친다고 이걸. 근데 선생님 끝까지 간 거야. 참교육자인 거야. 근데 알림장 보냈는데 학부모 아빠가 그걸 보고 전화를 준 거예요. 지렁이 발광을 했겠지. 그러니까 선생님이 애를 데리고 와서 너네 아버지, 너네 부모님은 넌 유치원 때부터 그랬어. 아니 그랬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나 봐요. 이제 화가 난 거야. 애한테도 너 이런 식으로 너가 이런 식으로 행동을 하면 너네 부모님까지 욕먹이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겠지. 근데 그 내용을 또 고소를 한 거예요. 1심, 2심 다 아동학대로 봤거든요. 근데 3심에서 최종 판결이에요. 이 판례가 나온 순간부터 이 정도 수준까지,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애한테 뭐 사기꾼, 근데 그 목적이 전체적으로 수업을 방해하는 걸 막기 위해서. 왜냐면 애가 수업 시간에 그 수행평가 할 때도 난리를 치고 선생님한테 소리를 지르고 막 그러고 수업을 방해한 거야. 그리고 학부모도 전화를 해서 수업을 방해를 하고 선생님을 고소 조치를 하고 막 이러니까 대법원에서 판례가 뭐라고 나왔냐면 아이 아동학대에 해당하는 사안으로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무죄로 최종 결론이 납니다. 이 판례가 한번 나오잖아요. 이 법이 무서운 게 뭐냐면 이 대법원 판례가 한번 나오잖아요. 잘 안 바뀌어요. 그럼 아래 1심, 2심도 대부분 따릅니다. 법 원리 아시는 분들은 분명히 아실 거예요. 판례 위주로 갑니다. 앞으로는 공개적으로 혼내더라도 웬만하면 아동학대로 들어가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게 아이가 학습을 방해하고 주변 아이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상황이잖아. 수업 시간에 숙제를 안 해와서 수업이 지연되고 숙제도 안 해온 이유도 웃으면서 학습 분위기를 저해. 이런 것들 다 포함되는 거예요. 수업 시간에 핸드폰 내놓으라 그랬더니 애가 갑자기 와서 난리 브루스를 치고 그것도 이만의 몸뚱아리가 충동 억제가 안 되는 애들 체중 관리가 안 된다고. 그래서 선생님 얼굴을 여선생님 얼굴을 주먹으로 가격해. 이런 애들한테는 앞으로의 인생이 어떻게 종을 칠 수 있는지, 인생이 어떻게 깔끔하게 끝나는지를 보여줘야 돼요. 제기 못할 정도로 누군가가 크게 망가지는 걸 계속 보여줘야 돼. 애초에 어렸을 때부터 집에서 그런 걸 안 가르치는 분들,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남한테 혼났을 때는 더 혼내셔야 되는 거예요. 식당에서 뛰어다녀. 그럼 못 뛰어다니는 게 어떤 아저씨가 야 놈아 안 들어가 빨리 안 앉아. 그러면 왜 애를 혼내요? 기죽게. 이지렁이를 떨고 있으면 안 된다고. 그게 부모야 그게? 그게 부모야 그게? 축구 생각나네 그게. 애당 학부모 만나잖아요. 싸워. 나가서 싸우라고. 축구 생각나네. 아우 우라통 터지네 진짜. 답답해가지고. 다른 사람이 혼내지 않게끔 키우는 게 목적이 돼야죠. 집에서 애를 보면 절절하면 무슨 사춘기래. 사춘기가 아니야. 대바라진 거지 어머님들. 분명히 아셔야 돼. 사춘기가 아니에요. 대바라진 거야. 학부모님들이 어렸을 때 통제하는 기질을 준비를 안 해서 통제 불능이 된 거예요. 근데 이제 더 무서워지는 게 뭔지 아세요? 이제 공개적으로 망신당하는 일만 남았다는 거야. 이 대법원 판례가 굉장히 의미 있는 대법원 판례예요. 앞으로 여기서 아동학대니 내 자식 저렇게 하면 고소한다니 저번에도 댓글 하나 있었거든요. 오히려 그게 다른 사람의 학습권을 방해하는 게 되는 거라고. 요즘에 그런 뉴스 나오는 거 알고 계세요? 애들이 초등학생 애들이 야차 뜨자 그래가지고 맨주먹 싸움을 하는 영상을 올린대요. 초등학교 2학년 뭐 3학년 애들인 것 같은데 학교에 한 3-4명이 몰려다니면서 이제 그런 영상을 찍어서 올리는 거예요. 지금 중고등학생 애들도 그런 영상을 팔고 사고 하는 텔레그램 방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막 올리니까 초등학생 애들까지도 이렇게 맨주먹 싸움을 하는데 솔직히 말하면 그런데도 체벌을 안 하고 안 혼내고 소리 혼내지 말라 그러고 애들이 말로 하면 알아들을 거라고. 어머님, 아버님들이 그런 식으로 얘기하시는 분들 정말 제가 개인적으로 얘기하지만 경험이 없어서 되게 무책임하신 거예요. 애들이 그런 식으로 하는 행동에 좋게 대하고 웃으면서 대한다고 분명히 알고 계셔야 돼요. 북한에 금쪽이가 없는 이유가 뭔지 아실 거예요. 애가 망신당한 행동을 했으면 망신을 당하는 거고 길 가다가 욕 처먹을 행동을 했으면 욕을 처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정상적인 행동 안 했을 때 욕 처먹는 거예요. 그게 기분이 나쁘면 그 행동을 안 하면 되지. 해놓고 왜 연병을 떠냐고.
진짜 부모가 할 거는 애가 나가서 욕 처먹었다고 발발 뛰는 게 아니라 나가서 욕 처먹지 않게끔 가르치는 겁니다. 나는 요즘에 하는 걸 보면 암담해. 나중에 부모가 그런 교육관 갖고 계신 분들 그대로 그걸 끌어안고 있을 텐데 그거 돌려받을 때 어떤 느낌인지 참 상상만 해도 그게 부모야? 애들하고 싸워. 나가서 싸우세요, 애들하고.